어제 오후 살해 피의자 41살 허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남준 기자. 네, 저는 지금 양평경찰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허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면서요. 네, 오늘 새벽 양평경찰서로 압송된 허 씨는 범행을 시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허 씨는 윤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허 씨는 윤 씨 자택 뒤편 건물 현장 공사 담당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윤 씨는 주택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일조권과 공사 차량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허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 씨가 미리 준비한 차까지 바꿔 타면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렇다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 이제 윤 씨는 사건 당일에 색소폰 동호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택에서 오후 5시쯤에 집에서 나섰는데요. 허 씨도 비슷한 시간쯤에 윤 씨 자택 부근으로 가서 윤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허 씨는 2시간 뒤쯤 귀가하는 윤 씨를 발견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행 후 허 씨는 윤 씨의 차를 직접 몰아 5km 정도 떨어진 인근 공터에다 버리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차로 바꿔 도주했습니다. 때문에 사건 정황상 우발적이라는 허 씨의 주장과 달리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경찰은 범죄 현장의 혈흔 등을 치우지 않고 달아난 점을 볼 때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택진 대표, 윤송희 사장, 유족들이 갑작스러운 비보에 침통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숨진 윤 씨의 딸 윤송희 사장은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머무르다가 비보를 듣고 급히 귀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숨진 윤 씨의 부인 곁은 김택진 사장과 유가족들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양평경찰서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남준 기자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NC소프트 윤송희 사장 부친의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피해자가 검거됐는데요. 그 검거 당시의 모습 한번 보시죠. 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이셨나요? 범행 혐의 인정 안 하세요? 피해자하고 어떤 사이세요? 양평에서 차량 바꿔 타셨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전라도 지역 가셨던데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뭐 말씀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피해자분께 피해자 유족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일단 저렇게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우발적인 범죄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범행 당시에 있는 CCTV에 네. 많은 모습들이 찍혔고 또한 어떤 준비를 했다면 현황 같은 걸 좀 닦아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그 범죄 현장만 바라보면 우발성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지만 지금 이 피의자가 했는 행동을 바라보면 예. 2시간 동안 기다렸고 그렇죠. 그다음 모자와 장갑을 준비했고 예. 준비된 차량을 바꾸어 탔고 예. 그다음에 아마 도주 그 경로도 만드는 것 같아요. 전북 지역으로 지금 가는 것까지 다 치밀한 계산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이제 MO라고 해서 범죄 수법인데 아마 예리한 흉기로 한 3번 정도를 공격을 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사실 예리한 흉기로 사람을 찌르다 보면 한 번만 찔러도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혈흔의 양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범행을 그 다음 범행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이미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까지 했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완벽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주차 시비 그것만으로 과연 이 정도까지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시비라면 만약에 이제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과실치사가 되는 것일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면 이 범죄의 이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살해 고의가 있었느냐가 사실은 예. 범죄의 어떤 죄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우연치 않게 그냥 밀어 넘어뜨렸는데 넘어지면서 뇌가 다쳐서 사망을 했다. 예. 그러면 상해치사가 되는 거죠. 상해치사. 그렇죠. 예.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애리한 흉기로 예. 목을 베고 또 예. 찌르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시비가 붙었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했던 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오는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단 사망한 윤소희 씨 부친하고요. 이 범인 사이에는, 허 씨 사이에는 약간 연관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네. 일단 사망한 부부와 800m 거리에 있는 공인 중개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서. 예.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망한 피해자의 어떤 주위에서 이 범죄 혐의자, 이 피의자가 그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남양주 같은 데랄지 경기도 수도권에 있어서 토지를 개발하고 이걸 또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었고 예. 지금 피해자 주위에서 그 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접점이 있습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 사이에 일단 살고 있는 그러한 거주지에서의 연관성, 예. 그다음에 현재 양평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개발 과정에서 어떤 관련성.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접점에서 어떤 원한 관계랄지 아니면 서로의 어떤 시시비를 가리는 도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범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면 칼을 어디에서 났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흉기가 건설 현장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차에다 싣고 갔던지 아니면 몸에다 이미 지니고 있었던지 이제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이게 우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저희 살인 사건을 바라봤을 때 양형 기준에 보면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요. 살인 그래서 동기가. 예, 살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양형의 어떤 형량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그냥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게 그 윤송희 씨 아버님 지금 이제 피해자가 되는데요. 이 아버님이 평소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아버지였고 사실 주차 시비를 통해서 살인까지 가는 분노를 일으키려면 인격적인 모멸감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 예. 분노가 살인이라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가게 되는데 보통 보면 후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윤송희 그 사장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기다려봐라. 모든 일이 있을 때 기다려보고 사람마다 다 템포가 다르다. 그다음에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네가 생각했는 거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곧게 두 딸을 키운 아버지의 모습에서 과연 예. 그 정도의 주차 시비를 불러일으켜서 사람의 인격적 모멸감을 주게 했을까라는 점은 다소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외의 별개의 또 다른 어떤 숨어있는 동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의 이슈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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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NC소프트 윤송희 사장 부친의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피의자가 검거됐는데요. 그 검거 당시의 모습 한번 보시죠. 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이셨나요? 범행 혐의 인정 안 하세요? 피해자하고 어떤 사이세요? 양평에서 차량 바꿔 타셨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전라도 지역 가셨던데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피해자분께 피해자 유족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일단 저렇게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우발적인 범죄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범행 당시에 있는 CCTV에 네. 많은 모습들이 찍혔고 또한 어떤 준비를 했다면 현황 같은 걸 좀 닦아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범죄 현장만 바라보면 우발성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지만 지금 이 피의자가 했는 행동을 바라보면 예. 2시간 동안 기다렸고 그렇죠. 그다음 모자와 장갑을 준비했고 예. 준비된 차량을 바꾸어 탔고 예. 그다음에 아마 도주 그 경로도 만드는 것 같아요. 전북 지역으로 지금 가는 것까지 다 치밀한 계산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이제 MO라고 해서 범죄 수법인데 아마 예리한 흉기로 한 3번 정도를 공격을 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사실 예리한 흉기로 사람을 찌르다 보면 한 번만 찔러도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혈흔의 양이 너무나 많이 나와
와서 범행을 그 다음 범행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이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까지 했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완벽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주차 시비 그것만으로 과연 이 정도까지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시비라면 만약에 이제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과실치사가 되는 것일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면 이 범죄의 이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 살해 고의가 있었느냐가 사실은 예. 범죄의 어떤 죄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우연치 않게 그냥 밀어 넘어뜨렸는데 넘어지면서 뇌가 다쳐서 사망을 했다. 예. 그러면 상해치사가 되는 거죠. 상해치사. 그렇죠. 예.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어제 오후 살해 피의자 41살 허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남준 기자. 네, 저는 지금 양평경찰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허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면서요. 네, 오늘 새벽 양평경찰서로 압송된 허 씨는 범행을 시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허 씨는 윤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허 씨는 윤 씨 자택 뒤편 건물 현장 공사 담당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윤 씨는 주택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일조권과 공사 차량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허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 씨가 미리 준비한 차까지 바꿔 타면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렇다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 이제 윤 씨는 사건 당일에 색소폰 동호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택에서 오후 5시쯤에 집에서 나섰는데요. 허 씨도 비슷한 시간쯤에 윤 씨 자택 부근으로 가서 윤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허 씨는 2시간 뒤쯤 귀가하는 윤 씨를 발견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행 후 허 씨는 윤 씨의 차를 직접 몰아 5km 정도 떨어진 인근 공터에다 버리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차로 바꿔 도주했습니다. 때문에 사건 정황상 우발적이라는 허 씨의 주장과 달리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경찰은 범죄 현장의 혈흔 등을 치우지 않고 달아난 점을 볼 때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택진 대표, 윤송희 사장, 유족들이 갑작스런 비보에 침통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숨진 윤 씨의 딸 윤송희 사장은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머무르다가 비보를 듣고 급히 귀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숨진 윤 씨의 부인 곁은 김택진 사장과 유가족들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양평경찰서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남준 기자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애리한 흉기로 예. 목을 베고 예. 찌르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시비가 붙었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했던 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오는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단 사망한 윤소희 씨 부친하고요. 이 범인 사이에는, 허 씨 사이에는 약간 연관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첫 번째는 네. 일단 사망한 부부와 800m 거리에 있는 공인 중개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서? 예.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망한 피해자의 어떤 주위에서 이 범죄 혐의자, 이 피의자가 그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남양주 같은 데랄지 경기도 수도권에 있어서 토지를 개발하고 이걸 또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었고 예. 지금 피해자 주위에서 그 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접점이 있습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 사이에 일단 살고 있는 그러한 거주지에서의 연관성, 예. 그다음에 현재 양평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개발 과정에서 어떤 관련성.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접점에서 어떤 원한 관계랄지 아니면 서로의 어떤 시시비